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 공군의 F-15EX 전투기 작전 배치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미 공군 도색을 한 초기 양산 기체가 비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F-15EX 전투기가 지난 2일 첫 비행을 마친 이후 빠른 속도로 공군 인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시각 2월 23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보잉 공장에서 미 공군 도색을 하고 첫 비행에 나섰다고 더 드라이브가 현지 시각 23일 보도했습니다. 미 공군용 F-15EX는 지난주 도색 작업을 거쳐 플로리다주 에글린 공군기지 주둔 제40 시험비행대 마킹을 마치고 공군 소속 테스트 파일럿에 의한 첫 번째 시험 비행에 나섰습니다. 당초 미 공군은 2021 회계연도 2분기까지 F-15EX 2대를 인수하고 오는 2023 회계연도까지 총 6대의 F-15EX를 인수를 해서 시험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는데요. 작업 속도와 시험 평가 통과 속도가 워낙 빨라서 이 일정이 크게 당겨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 공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미 공군은 제40 시험비행대에서 F-15EX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오레곤주의 킹슬리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오레곤 주방위공군 제173 전투비행단의 F-15CD 기체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미 공군은 F-15EX 전투기 144대를 구매해서 오레곤주, 매사추세츠주, 루지애나주, 캘리포니아주 방위군 소속의 노후 F-15CD 전투기들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자, 이게 바로 F-15EX입니다. 일단 외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F-15 전투기하고 똑같죠. 무장을 지금 안 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40 전투비행단이라고 꼬리날개가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2000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계약한 1번 기체다라는 말이에요. 자, 미 공군 도색이죠. 그래서 보잉 공장에서 이제 미 공군 도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납품을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 F-15EX를 시험평가 계속 IOC, FOC 단계 쭉 거쳐서 2023년에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이게 이제 워낙 빨리 지금 진행이 되어서 2022년 즉 내년에는 실전 배치 전략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첫 번째로 미 서북부에 있는 오레곤주 주방위군에 배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주 또 매사추세츠주, 그러니까 서부와 동부 지역에 지금 F-15CD 전투기들이 있는데 그걸 이 F-15EX로 대체를 한다는 것이죠. 이 F-15EX는 강력한 레이더를 가지고 적의 레이더를 제밍한다든지 하는 전자전까지 수행을 할 수 있고, 소폭이나마, 그리고 이제 이 하드 포인트가 20발이 넘는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완전히 이 미사일 캐리어로서의 능력까지도 할 수 있는, 해군으로 치면 아스날십 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스텔스기인 F-35가 먼저 들어가서 적 깊숙이 침투하고, 그리고 현대에는 지금 이제 이 암람디언 같은 경우는 사거리가 한 200km 되니까 그걸 여기서 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F-35가 이 F-15EX에서 쏴주는 수십 발의 공대공 미사일들을 앞에서 유도해주고, 스텔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협동 전투를 할 수도 있죠. 이런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F-15EX를 미 공군이 144대 사서 지금 구형 F-15CD들을 다 대체를 해주고, 지금 또 미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이 스트라이크 이글들은 성능 개량을 해서 더욱더 지상 폭격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2021년부터 실전 배치되고 지금 이제 양산에 들어갈 것 같으면 2022년부터 이제 쭉 가면은 제가 봤을 때 2025년, 6년 정도 되면 미군에 배치되는, 납품되는 이 물량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도 이거 8대 구매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시기에 이렇게 미 공군이 대량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다운되는 상황입니다. 미 공군의 144대 도입 사업이 끝나버리면 가격이 다시 높아져 버려요. 라인이 이제 스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5K, 이거 빨리 미 공군의 대량 물량이 딱 나올 때 여기에 태워서 우리 한국 공군도 이 F-15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아주 싼 가격에
한국공군의 F-15K 이 전투기들을 이 최신형인 뭐 정말 압도적인 성능의 이 F-15EX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미 공군이 생산 안 하기 때문에 FMS라고 해서 이제 이 미 정부 구매 가격으로 우리가 바로 받으니까 미 공군이 납품받는 가격으로 우리가 바로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FMS인데 그 동맹국에게 주는 혜택이죠. 그런데 미 공군이 안 하면은 우리가 이제 라인을 살려서 해야 되면 굉장히 비싼 가격에 우리 F-15K를 업그레이드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서욱 국방부 장관 뭐 지금 아예 연구 용역, 타당성 검토 이런 것도 하지 않고 경항모 사업 막 밀어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국가안보에 개념 있고 그리고 군사적인 이런 능력이 시각이 갖춰져 있는 그런 지도자라면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59대 이거 빨리 미국이 지금 생산하고 있을 때 빨리 태워서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우리 한국군의 전력에 훨씬 도움됩니다. 서 국방부 장관 청와대 안테나 세우고 다음 시대에 다음에 내가 어느 자리에 갈까 안보실장이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국회의원 공천이나 받을까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그따위 짓 하지 말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 군의 전력에 도움되는 F-15K 업그레이드 사업 빨리 미공군이 할 때 태워서 하는 것이 우리 국가 예산 그리고 국가 전력 모든 것에 도움이 된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는데 그거 안 하면 당신 매국노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극심한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해군이 미국의 유령 함대 개념을 벤치마킹한 대규모 무인 함대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다는 소식입니다. 해군이 미 해군의 유령 함대 개념을 참고해서 무인 함대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운용 개념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월 24일 밝혔습니다. 해군은 미래 전장 환경은 병력 구조 변화와 인명 중시 사상으로 인해서 유인체계의 생존성 보장 필요성과 무인체계의 임무,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무인 함대 운용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향후 도입해야 할 유무인체계, 즉 지휘함, UAV, USB, UUV의 발전 동향 파악과 요구 성능 연구가 필요해서 이번 연구 영역을 발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영역의 주요 연구 내용은 상황별 무인 함대의 운용 개념 구현을 위한 요구 성능 연구, 그리고 탐지 장비, 통제 체계, 내파성, 안정성 등의 요구 성능, 무인체계 통합 운영을 위한 통제 기술, 자율 운항 기술, 그리고 미 해군의 유령 함대 운용 개념 등입니다. 해군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은 미 해군의 유령 함대 개념은 2025년 이후 등장하는 미 해군 무인 함대 구상인데요. 미 해군은 다양한 크기와 유형의 무인 함정을 개발해서 대잠, 대공, 대함 전투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현재 일부 함정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해군의 무인 함대 구상은 해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극심한 병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군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무인화를 구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미 해군이 355척 대함대 계획을 세웠었죠. 트럼프 시대에. 그랬는데 뭐 인건비 그리고 군함의 건조 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나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은 355척을 전부 다 채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이 355척은 가는데 그 대신 무인 전투함을 다량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유인 함정과 무인 함정을 같이 협동 전투시키는 이런 부대를 만들자 라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지휘함 하나가 이제 유인함이 사람이 타는 군함이 지휘함이죠. 이 사람이 타는 지휘함이 여러 척의 무인 함정을 같이 거느리고 다니는 전대로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휘함 하나가 이 무인 함정들을 더 적진 깊숙이 보내서 전투를 하고 그래서 지금 미 해군 한 1000톤급 정도 되는 무인 함정에 마크 41 수직 발사관 집어넣어서 여기에다가 LRASM 함대함 미사일 집어넣고 또 어뢰도 집어넣고 또 대공미사일 SM2 같은 것도 집어넣고 ESSM 이런 거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전방으로 추진시켜서 저하고 직접 전투를 하고 자신은 사람이 타고 있으니까 뭐 요즘 뭐 이 전사하고 이러면 훨씬 더 이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인 함정은 뒤로 빠져서 무인 전투함들을 지휘하는 이런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수상함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잠수함까지 UUV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그 함정에서 UAV 날려보내서 탐지하고 그리고 USB 즉 수상 전투함 무인 수상 전투함 보내서 전투시키고 잠수함
무인 잠수정 보내서 또 전투시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미국의 F-35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가 발키리라고 하는 무인 전투기들 대여섯 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투하는 것처럼, 또는 영국의 6세대 전투기 지금 개발하고 있는 템페스트가 로얄 윙맨이라고 하는 이 무인 전투기들을 지휘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미국은 지금 이제 차세대 호위함 컨스틸레이션급이라고 하는 한 5,000톤급 차세대 호위함 지금 20척 건조하고 있는데, 그걸 이 무인 함대의 지휘함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다량의 무인함을 만들어서 전투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최대 이제 50척까지 만드는 게 미국의 계획인데, 이걸 이제 한국 해군도 해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지금 병력이 부족하고, 특히 해군 병력은 더욱더 부족합니다. 해군은 지금 현재 42,000명의 법으로 그냥 뭐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뭐 공군이 예를 들어서 68,000명. 그런데 해군도 69,000명. 그러니까 해군이 조금 더 병력이 나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해군은 거기에 해병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해병대 28,000명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해군이 7만 명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 해병대 거 빼면 42,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가까이서 다 지켜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력적으로 열악한 곳이 해군입니다. 제가 정말 뭐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은 가장 인력적으로 여유로운 것은 공군입니다. 왜냐? 해군과 해병대가 둘이서 같이 나누어서 하는 것을 그 병력으로 또 그 지휘부로 하나만 하니까 이 공군은 뭐 내가 봤을 때 아주 여유로워요. 육군보다 더 여유로워요, 여기는. 그래서 공군들이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은 무슨 소리 하냐, 신인규 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옆에서 딱 봤을 때 정말 한 사람의 간부가, 한 사람의 대령이 어느 정도 일을 쳐내는가 보면은 해군이 제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제일 많은 일을 합니다. 이 두, 왜? 쪼개서 일을 하니까. 그런데 공군은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육군들은 또 자신들의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합참의 일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육군들도 일 많이 해요. 그런데 공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이 소신 있게 어떤 그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또는 이 방송을 정말 앞으로 우리 국가 지도자가 되실 분들이 보신다면 공군에서 한 2,000명 떼내서 해군에 줘야 됩니다. 그래야 해군이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미국처럼 무인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이 미국이 갈 때 우리도 같이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안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연구 개념을 잡아가는 것은 이제 첫 발을 디뎠다는 것은 앞으로 언젠가는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미국은 이미 스타트를 했고 이제 전력화 작업에 들어갔고, 우리는 이제 개념 연구를 이제 미국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 뭐 지금이라도 이런 연구 개념을 한다라고 한 것은 저는 잘 됐다. 우리 한국군은 무인 전투 시스템에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 병력이야 지금이야 공짜로 막 그동안 마구 땡겨 썼지 않습니까? 이제는 병력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자원이 됐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병력이야 그냥 뭐 공짜, 아무 그냥 뭐 그 부담 없는 그런 인력들이었죠. 땡겨 쓰면 되는데 뭐 무인 전투체계 하냐? 무인 전투체계 하면 우리 인력, 우리 자리 줄어들잖아.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어 보였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는 그 병력, 인력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자산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우리 한국군도 무인 전투체계에 이렇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군이 부디 어떤 연구소에서 이 연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선배한테 그냥 뭐 도식적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해군 전역한 뭐 예비역 대령이 그냥 뭐 짬짬이 해가지고 하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연구해서 우리 한국 해군의 앞으로의 미래 전략 제대로 짜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